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제가 하루에 그래도 한 편 정도는 제 책을 읽어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어제 계약을 너무 많이 하러 다니느라 이거 무슨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하루가 바빠가지고 영상 찍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바빴던 하루였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를 했는데, 이틀 동안 약속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퇴근을 했는데 이렇게 집 앞에서 주차를 해놓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지난번 공인중개사 창업 취업 완벽 가이드북 책 제목을 완벽하게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창업 취업 완벽 가이드북, 부제 연봉 1억 초보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했다. 퍼펙트 리얼터. 이게 이 책의 풀 제목입니다. 풀 제목? 풀네임입니다. 어제 지리키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도표들이, 이 책은 제가 쓴 다른 책에 비해서 이렇게 도표들이 많이 있어요. 샘플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실어 놓은 건데, 지리키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결국은 건물주, 공실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국 이제 중개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어디를 포인트를 갖춰서 읽어드릴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교과서로 만든 책이다 보니까 칠판에 쓰면서 설명드리거나 정말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다 맞는 말만 써놨는데 읽기가 싫어요. 좀 웃기죠. 왜 읽기가 싫으냐면, 제가 생각해도 맞아, 다 뻔한 얘기야, 너 당연한 얘기야, 이런 것만 써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오늘 계약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었어요. 그 상대방이 있다는 거는 저희 회사가 임대, 임차, 매도, 매수 이렇게 같이 하는 계약이 아니라 타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한 케이스였는데, 그 공동중개한 그 부동산 사장님을 보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낀 게 있었고, 왜냐면 계약을 하러 다니다 보면 상대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 부동산 사장님이 탐날 정도로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일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공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분 정말 이 물건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계약도 아주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내가 계약하러 왔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아주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어디에나 고수는 숨어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분이 고수였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계약한 건물은 광화문에 있는 모 건물인데, 구분 소유죠. 층마다 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건물, 분양한 오피스 빌딩.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도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1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4층에 일부 호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만나 뵈러 갈 때 여기는 자기 영업용으로 영업을 하는 거지 워크인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건물주를 꽉 잡고 있고, 굉장히 설명도 잘하시고 계약도 일사불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 분보다 더 잘 알기 힘들겠다. 왜냐면 지역을 익힌다는 부분, 지리 익히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 익히기라고 하면 어떤 도로에서 어떤 이 동네 골목이 어떻게 형성돼 있나 이것만 잘하는 그런 지리 익히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길을 잘한다고 하면 택시기사, 택배 하시는 분, 그 음식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 다양하게 골목길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하게 누비는 사람들은 음식은 음식 배달, 택배는 우편물 배달, 다양하게 자기의 목적을 갖고 이제 그곳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면 살 사람 팔 사람, 채울 사람 나갈 사람, 이런 사람들,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거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리 익히기도 그 포커스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동중개하면서 만난 그 부동산 사장님은 그 건물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 모르는 게 없었어요.
한 건물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다기보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아주 디테일하게 간절기에 히터가 에어컨으로 전환하는 그 며칠 사이에, 공조기 외에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는 그 며칠 사이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까지 체크해가지고 그 며칠 동안 답답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임차인한테 딱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렇게까지 알고 있구나.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건물에서 몇 년을 영업하시면서 나왔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고객들의 민원, 불만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주면서 알아나간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건물에서는 그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파밍을 할 때 어떤 지역에서 그 동네에 어떤 부동산이 있던지 말던지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신논현역에서, 내가 신사동에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 동네에서 그 누구도 나보다는 많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하느냐가 성공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몰입을 해서 초창기에 한 6개월 정도는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놀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동네에서 일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단축해서 그 동네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만 많이 확보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른 굉장한 걸 얻게 됩니다. 그거 뭐냐? 그 동네에서 빨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났던 그 숫자, 고객의 접촉 빈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의 대응력 이런 걸 키워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오래 한 사람에 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동네에서 안착하고 1등이 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몸에 익숙해진 인이 박힌 그런 데이터가 된다. 그냥 엑셀표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몸이 기억하는 데이터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냥 뭐 퇴근 무렵에 영상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지금 꾸역꾸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흥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왜 꾸역꾸역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인가?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아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돈 버는 거 관련돼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돈을 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거 뭐냐? 돈이 필요해야 돼요. 그 돈이 필요가 없는데 돈을 뭘 벌 필요가 없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한 사람은 100만 원이 벌리면 그냥 나태해서 놀아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목표치가 높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겠다, 내가 2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목표치를 높여놓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매달 벌어야 되겠다 해도 좋겠지만 사람의 의지라는 거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늘 인간은 무조건 게을러져요. 그러면 이달 내가 열심히 했지만 1000만 원을 못 벌었다, 이것과 내가 이달에 1000만 원을 못 벌면 우리 집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달리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한 달에 번 수입에서 뭐 각종 뭐 카드값, 이자, 생활비, 그리고 뭐 놀러 다니는 돈, 그리고 뭐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 이런 걸 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걸 합쳤을 때 그 합친 돈만큼은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안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망하는 거잖아요, 그 집이. 이러면 나는 망한다, 이러면 나는 죽는다, 그거보다 더 큰 돈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늘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말에 공감하면 당장 테슬라를 계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차피 테슬라 뭐 좀 있어야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인기 차종은 금방 나오기도 하지만 뭐 포르쉐 같은 거 뭐 2억에 가까운 포르쉐를 지금 주문한다 생각하시면 그 포르쉐 내가 독일에서 만들어서 내 앞에까지 오려면 2년 3년 걸려요, 어떤 차들은. 그러면 내가 1년에 3년 동안 내가 10억을 벌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다짐을 했다고 하면 3년 후에 포르쉐가 독일에서 왔을 때 내가 그 차값 1억 7천만 원 이런 거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오늘 그 차를 계약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3년 동안 길에서 포르쉐만 보여도 내 차 같을 거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놀고 싶을 때 차값을 33개월 후에 완납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놀지 못할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돈을 안 벌면 안 될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이 갖춰진 다음에 이런 책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뭐 파밍을 하라고 하면 뭐예요? 파밍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를 먼저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요. 6시 35분. 저는 어차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 이렇게 찍으면 그냥 바로 올립니다. 편집 같은 거 하기도 싫어요. 왜냐면 저도 시간 아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컨텐츠에 고민이 있거나 뭐 너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나와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네 책도 같이 한번 소개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또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실게요.